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식의 또 변화가 필요할까요? 전체적으로 포트 운영 전략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략 체크에는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포트폴리오 알아볼게요.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장이 그 사이에 또 됐네요. 요즘 장세는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네, 별로 재미없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가 3.5%였고요. 그리고 이전 수치가 3.5%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와 이전 수치를 뛰어넘는 3.8%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1년 6개월 내에 최고치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실업률을 보고 탄탄하지만 노동시장의 과열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실업률 수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계속 낮게 유지되었더라면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마음 한켠에 계속 불안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낮은 실업률 쪽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실업률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최종금리 결국 가야 될 마지막 최종금리의 상향 조정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럼 결국 시장은 시간 문제로 안정화될 것이고 미국 금리가 이제 고점을 쳤고 신고가를 더 가기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밸류에이션 주식들에 대해서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미국 금리가 이제 상향 조정이 거의 끝났다라고 본다면 미국 국채에 대한 ETF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금리에 대한 인버스도 충분히 가능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미증시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시장 분위기를 해석을 해주셨는데 포트 운용 전략에 변화 있으셨어요? 네, 한 종목 매도해서 아. 네, 주식 80대 현금 20을 가져가고요. 주식 비중에 대한 고민보다는 종목 차익 실현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익을 좀 내셨으니까 아마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로 산 종목은 없고요. 한 종목이 자리를 좀 내어주면서 이렇게 현금이 10% 정도 더 늘어났는데요. 기존의 포트폴리오 보자면은 SK이노베이션, SKC 각각 20%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5% 비중으로 꾸준히 가져오고 있고요. 해성DS, 오스코텍 10%,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가 또 탄탄하게 잘 갑니다. 이 종목 15%의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가운데서 수익 실현하신 종목부터 알려주세요. 어떤 건가요? 해성 DS를 차익 실현했습니다. 1분기, 2분기 실적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3분기 실적, 4분기, 그리고 내년의 실적 또한 계속 좋아집니다. 해성 DS를 제가 매수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건 기판업체들 중에서 마진이 가장 좋고 이익 성장률이 좋은데 반면에 PER이 가장 낮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차익 실현 의견 드리는 이유는 먼저 정고점 부근의 주가가 지금 다다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실적도 좋아지는데 밸류에이션을 더 좋게 받았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후광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분명 좋은 실적이긴 하지만 모멘텀 차원에서 이제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다고 봤고요. 또 수급적으로 이제 연말장이 다가옵니다. 10월, 11월, 12월 연말장이 다가오죠. 그렇게 되면 대주 양도세, 특히 오른 중소형주들 중에서 대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더 욕심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차익 실현을 결정했습니다. 즈음에 편입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요. 이 종목 지금 5만 원대 후반에 사가지고 7만 원대 초반에 수익 잘 챙기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있는 종목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뉴스는 없는데 꾸준히 강해서 좀 눈에 띄는 종목, 오랜만에 이 종목부터 얘기 나누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요. 이 종목은 정말 흔들림이 없네요. 네.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아직 주변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떠들고 있지 않다라는 게 큰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용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연말 배당주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9월 달이죠. 그 배당주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증권, 화재의 실적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가되고 있는 실적의 절반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그 밝힌 자사주 매입 금액 그리고 매일매일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 금액을 나눠본다라면 대략 이번 달쯤 추석 전후로 해서 매입하겠다고 밝힌 금액을 다 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약속했던 대로 다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이익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2.9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절반을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을 하겠다고 밝혔죠. 대략 1.5조 수준이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을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7, 8천억, 그리고 배당한다고 하더라도 7, 8천억 배당을 하겠죠. 근데 앞서서 3, 4천억 수준의 자사주를 매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도 자사주를 매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올해 다 매입하지 못하고 내년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내년에 이익이 또 있죠. 앞으로 3년간의 이런 전략을 펼칠 계획이니까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는 꾸준히 이익 성장과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거래량 팀에서 크게 튀는 주가의 쇼티지 구간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배당과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되고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를 일찍 편입하신 분들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서 목표가를 많이 여쭤보십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원 수준인데 저는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계속 주식수를 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보이고 있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이 증자나 CB를 발행하면서 시가총액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빠지는 것 반대로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마치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그런 전략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목표가를 10만 원 이상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이 종목 볼 때 이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당히 좀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대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 종목 투자 전략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꾸준히 좀 들고 가겠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또 엔비디아를 뚫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테스트를 통과한 상황 가운데서 SK하이닉스는 그럼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지점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탐방을 많이 가는 편인데요. 그 삼성 밴더들 그리고 삼성의 관련자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이번에 삼성이 그 엔비디아의 HBM에 그 뚫었다 공급한다라는 기사는 났지만 수량이 어떻게 될지 가격 당연히 가격은 기사로 안 나오겠죠.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은 사실 수주로서 공시로서 알리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렇게 기사를 먼저 냈다는 건 조금 HBM에 대해서 좀 급하다 그만큼 쫓긴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HBM 공급이 사실 HBM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후발주자죠. 그렇기 때문에 발열이라든가 문제가 다소 좀 해결이 아직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HBM 소식으로 인해서 삼성과 하나마이크로 등이 오르는데 저는 조금 기사로서 미래의 주가를 조금 당겨 쓰지 않나,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너무 선행해 간다라는 게 포인트로 받고 있고요. 때문에 전일 같은 삼성전자의 음봉은 저는 충분히 논리적인 음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HBM 소식 때문에 수급적인 포지션이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을 가져가면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눌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삼성전자 숏, 하이닉스 롱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2분기에 2조 중반대 정도로 적자가
적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적자의 폭이 3분기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축소가 될 전망인데, 그럼 3분기에 D램 턴어라운드 이익 기여도는 낮지만 D램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4분기 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키옥시아 그리고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감산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 업턴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이미 D램은 아직 반등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낸드는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8%, 9% 정도 반등을 했죠. 때문에 HBM 건을 보더라도 저는 하이닉스가 여전히 더 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기가바이트 기준으로 올해 12억 대 정도 나갔는데 내년에는 25억 대 수준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HBM도 하이닉스 여전히 잘할 것으로 보고, 4분기에 만약 다른 IDM 업체들이 감산을 해서 D램 업황이 돌아서는 게 보인다라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D램과 낸드, 메모리의 레버리지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한번 차익 실현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삼성전자의 수급 효과 때문에 빠졌더라면 굳이 여기서는 차익 실현할 필요 없이 더 들고 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니까요. 이번 뉴스에 대한 시각도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SKC입니다. 약간 좀 아픈 손가락이 돼버렸어요. 2차전지보다는 지금 투명 글라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데, 지점 장린 시각은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거기에 크게 주목하거나 프리미엄을 주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SKC 9만 원권 이탈해도 가져가실 계획이세요? 저는 실제로 최근에 계속 더 사고 있고요. 분명히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으니까 싸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있어서 다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핫한 종목들을 편입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종목들의 인기가 없어지면 포트폴리오가 죽은 포트폴리오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핫하다고 해서 그걸 다 실어버리면 계좌의 연속성이 없거든요. 때문에 이 분명 주도주에 대해서도 실어놓는 건 맞지만 향후에 주도주가 될 것을 싸게 사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마치 메리츠 금융지주를 제가 3만원대, 4만원대 편입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때도 메리츠 금융지주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주식이 되었죠. 때문에 SKC도 여기서 더 빠질 게 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 지금 시장행 플레이어들이 바라보는 건 향후에 글라스 기판보다는 이 동박 시황이거든요. 동박이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일까인데, 동박 시황만 보더라도 하반기 되면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 돌아가게 되죠. 이 말레이시아 공장이 사실 2분기 가동, 3분기 가동에서 4분기 가동까지 늦춰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고요. 결국 4분기에 가동한다면 이 동박 2차 전지의 이익은 이제 바닥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9만 원을 정말 10%, 20% 이상 수준으로 하회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때문에 하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박에 대한 시장 업황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더 나빠지지 않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실제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결국 어느 순간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최근에 글라스 기판의 플레이어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이 시장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도 오사트에 대해서 계속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건 패키징과 테스트의 그 효율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SKC의 향후 먹거리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재미없겠지만 싸게 모아가는 전략, 분명 빛을 발할 구간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유주 가운데서 코멘트 해주실 만한 종목이 있다면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세요. 네, 오스코텍은 좋은 이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과 함께 빠졌죠. 암질이라고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타그리소가 그걸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에 비해서 레이저 티닙은 암질이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10분의 1 수준의 짧은 시간으로 통과를 했고요. 결국 암질이를 통과했다는 건 시간 문제로 1차 약의 보험 등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를 바라보는 패턴이 뉴스가 나오면 세론하자라는 건데, 결국 실적이 나오면 저는 세론 현상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1차 약에 대한 보험 등재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에스모는 분명 기대감을 모아갈 구간이다.
있다라고 보고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뿐만 아니라 높은 목표가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익원 지점장이 포트폴리오 알아봤습니다. 해성 DS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수익 챙기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대로 보유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종목의 개수가 그래서 줄었죠. 총 5종목이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C 20%, SK하이닉스, 메리츠금융지주 각각 15%, 오스코텍 10%로 주식 비중이 80%, 현금 20%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20%의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이익원 지점장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또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장 영 힘이 없네요. 양시장 낙폭이 약간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조금 더 올라서 1322원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요즘장입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